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역대급 종부세 95만 명 5조 7천억 원입니다. 자, 어제인 22일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94만 7천 명, 그리고 총 세액이 5조 7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인원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28만 명 증가했고요. 세액 기준으로는 무려 이제 3배 이상 폭증한 규모입니다. 1가구 1주택자도 이번에 13만 명 넘게 그 종부세를 내게 됐다고 하던데요. 예, 보통 종부세 하면 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1가구 1주택자도 13만 명 넘게 이제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예.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절대적인 이제 세금 부담이 크진 않은데요. 1주택자 비율이 전체 대상 중 한 13%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13만 명 정도인데요. 이들이 내는 세금 다 합쳐도 한 2천억 원 정도로 전체 세액의 한 3.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정부는 전체 1가구 1주택 인원 중 한 72.5%는 이제는 시가 25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하면 1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한 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법 개정을 통해 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이제 상향해서 이제 조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공시가격이 11억 원, 그러니까 시가로는 한 1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1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이제는 종부세 부담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이제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이제 특례 제도를 통해 세금을 또 감면해 줬고요. 예.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한 가구를 이제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종부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주택자 13만 명이나 되지만은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낮은 겁니다. 가장 큰 거는 뭐 역시 이 종부세 기준을 고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조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나머지 80만 명 정도의 그 다주택자와 법인이 거의 5조 5천억 원 상당의 그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건데 이렇게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모두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다 알고 있듯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 금액에다가 또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의 이 공시가격을 정부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90%로 올리는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가표 자체가 또 커진 탓도 있습니다. 특히 이 3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 대상은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이 종부세 세율이 지난해 0.6%에서 3.2%, 여기서 이제 11.2%에서 6%로 이제 2배 가까이 오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결국 각종 과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번에 이제 역대급 종부세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종부세 고지서는 발송이 됐고 앞으로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두고 이제 또 논란이 이어질 것 같은데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 폭탄이라는 그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 기재부는 국민의 단 2%만이 종부세 대상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번 역대급 종부세가 앞으로 어떤 또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또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고거래통의 신종 돈 세탁입니다. 자, 요새 스마트폰 어플로 그 중고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혹시 뭐 중고거래 뭐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거의 안 하는데 작년에 이제 사무실에서 쉴 때 쓰려고 이동식 간이 침대를 한번 샀고요. 최근에는 뭐 게임 타이틀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럼 계속 사무실에서 주무시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잠깐 이제는 아니 그러면은 그 침대 거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중고거래 어플에 접속을 하면은 네. 제가 원하는 이제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쪽지를 보내서 어디서 만날지 정해서 만나면 물건 받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만나기 전이나 뭐 만난 자리에서 아예 계좌 이체를 해주기도 하죠. 보통 그렇죠.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거래를 할 텐데 그런데 최근에 이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 세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잘 없고요. 예. 이제는 금이나 귀금속, 이제 상품권 같이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거래할 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이제 중고거래 어플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물건을 사겠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만나 정말 금이나 상품권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돈을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돈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중고거래 상대방의 계좌를 알려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뭐 대가를 치르고 상대방에게 받은 금이나 이제 상품권은 황금성이 좋으니까 예.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 이제 이걸 이제 현금화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이제는 경찰의 단속으로 이 대포 통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예. 또 대포 통장을 구해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이제 체포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예 중고거래 어플을 이용한 이제 신종 돈 세탁 이런 방법이 나와버린 겁니다. 참 그렇게 되면은 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도 문제지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중고 물품을 팔고 돈을 받은 사람도 이게 뭐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제 통장이 사용된 거니까 이제 계좌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혹시 이 사람이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한패인지 뭐 그게 아니라도 혹시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넘긴 건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전자금융법을 보면은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또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 이제 공범 취급을 받게 되면서 이제 경찰에 출두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참 무엇보다도 이 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상품권 같이 그 현금화하기 좋은 물건을 판매를 할 때 그럴 때는 이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또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요새 그 중고거래 어플을 보면은 이전 거래 내역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더 이렇게 꼼꼼히 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거래가 아닌 이전에 어플 내에서 거래 이력이 많고 또 평이 좋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판매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만나면 또 신분증을 확인 두는 것도 또 좋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먼저 입금한다고 해도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건 뭐 금이나 상품권 이런 걸 판매할 때 이제는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이런 건 좀 다 보관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모르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 입금됐다라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면요. 당황하지 말고 관련 대화 내역이나 뭐 입출금 내역 이런 걸 준비해서 이제 경찰과 은행에 알려서 계좌 정지를 풀면 됩니다. 뭐 수사기관에서도 잘 소명하면은 뭐 큰 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예. 참 세상이 편하게 안 갑니다. 예, 진짜.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